반갑습니다. 이제 2개 남았네요. 62, 63. 종반으로 거의 다 왔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강의하기도 힘들고요. 책 쓰기도 힘들고 공부하는 건 더 힘들고요. 그나마 저는 뭡니까?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은 많이 걸리고 노력은 많이 들겠지만 여러분들만큼 스트레스 받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자, 프로토콜이 뭔지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2개 이상의 컴퓨터 사이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통신을 주고받기 위한 하나의 통신 규칙, 규약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랬고, 종종 출제됩니다.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3가지예요. 구문, 의미, 타이밍. 그래서 구문이라는 거는 뭘까요? 신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단어, 어휘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영어로 누구랑 대화를 한다 했을 경우에 그때 사용되게 되는 데이터 형식, 문법, 그 다음에 부호와 각각의 코드, 문자화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신호 레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문이라고 하고요. 자,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송 제어와 오류 관리를 위한 제어 정보를 표함하는 의미, 시멘틱.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타이밍은 이건 그 시간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체 간의 통신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프로토콜의 기능에는 단편화, 재편화, 캡슐화,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동기화, 순서 제어, 주소 지정, 다중화, 경로 제어.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토콜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프로토콜이다 그러면 내가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런 게 모두 다 될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OSI 7레이어예요. 이거 종종 뭐 거의 100%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OSI 7레이어 우선 기본, 예전에는 뭐 이런 것도 출제됐었어요. 이 순서. 뭐 여기에 하위 계층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물, 대, 네, 트, 쉐, 표, 응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음유를 따라서 물, 대, 네, 트, 쉐, 표, 응 이렇게 외우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 대, 네, 트, 쉐, 표, 응. 각각 계층은 여러분들 또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물리 계층은 어떤 역할을 하고, 데이터 링크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은 전송은, 세션은, 표현은, 응용은, 얘네들 각각 어떤 걸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얘가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 그러는 건데, 자, OSI라는 거는 오픈 시스템이에요. 즉 공공이 같이 쓰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사용되게 되는 그런 규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연결할지, 데이터 링크는 어떻게 할지, 네트워크 뭐 어떻게 할지, 주소 지정이거든요. 여기가 주소 지정 어떻게 할지, 오류 제어는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연결 설정은 어떻게 할지, 뭐 암호화나 이런 걸 어떻게 할지, 겉에 어떻게 응용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결할지, 각각의 다 필요한 항목들인데 얘네를 묶어가지고 OSI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방적으로 시스템을 연결을 할 때는 얘를 꼭 쓰자, 이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계층 각각의 기능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100%예요, 100%.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리라고 하는 거는, 물리 뭐예요? 피지컬. 딱 하니까 느낌이 오잖아.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거. 코드를 꽂는다든지, USB에다 메모리를 꽂는다든지,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그냥 꽂는 그 자체, 연결하는 그 자체, 전기를 넣는 그 자체, 그걸 우리가 물리적 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랜 카드에다 랜 케이블을 꽂는 거,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자,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2개의 통신 시스템 간의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프레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과정에 대한 연결 설정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그 회선 연결 그 단계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데이터 링크, 그지? 링크 확립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담당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 에러 검출 및 회복, 흐름 제어 조절, 링크 효율성을 향상시킨대요. 자주 출제되는 애들. 자, 표준에는 우리 앞에서 봤던 HDLC, 그 다음에 LRC, LAPB, LAPD, ACCP, PPP. 실제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어떤 그런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종 출제됩니다. 표준.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 네트워크 계층은 얘는 그냥 경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요? 장치로 본다면 라우터가 되겠죠. 우리 앞에 장에서는 뭐 2단계에서 바로 브릿지라는 거 봤었죠? 그 2단계에서는 브릿지, 2계층에서는 브릿지, 3계층에서는 라우터를 연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경로 설정하는 거, 그리고 경로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주소가 생각나죠? 주소가 생각나죠? 우리 인터넷 주소 뭐예요? IP. 바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거는, 얘는 기능은 경로 설정을 주로 하고요. 그죠? 거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바로 IP고, 뭐 장비로 친다 그러면 라우터인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지까지 패킷을 전달을 담당하며 경로 선택 및 중계 역할을 한대요. 또 과도한 패킷 유입에 따른 폭주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에 사용되는 표준은 IP, X.25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자, 전송 계층은 말 그대로 자료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료를 주고받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에러가 생기거나 어떤 흐름 제어, 뭐 속도를 조정해준다든지 플로우 컨트롤이잖아요. 흐름 제어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송 계층은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고, 프로토콜은 뭐가 있을까요? TCP, UDP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자료를 주고받는 이 프로토콜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뭘까? 에러를 제어해줘야 되고요. 흐름을 제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 2단계에서도 너무 많이 갔다. 우리 2단계에서도 보면은 뭐 여기에도 에러 검출 및 회복 흐름이 있는데, 얘네들은 연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얘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그런 에러 제어나 흐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전송 계층. 자, 세션 계층이라는 거는 연결 설정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결할 거냐, 뭐 단방향으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양방향으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뭐 단방향, 뭐 양방향, 쌍방향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그런 회화의 구성, 동기 제어, 또 동기 제어도 있네요. 데이터 교환 관리, 프로세스 간에 대한 연결 확립, 그리고 단절시키는 거, 연결에 딱 끊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세션 계층이 되는 거고. 자, 표현은요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코드 변환, 암호화, 압축, 구문 검색. 코드 변환,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뭐 요즘에 보니까요, 어플리케이션 중에 번역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한국말로 하면은 전 세계 한 30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앱에다가 내가 말을 해. 헬로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앱에서 얘네 코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내가 만약에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 영어 코드로 변화하는 거예요. 얘가 바로 표현 계층이에요. 그래서 코드 변환이나 암호화, 압축 딱 표현이 너무 자주 출제됩니다. 쉬우면서도 자주 출제돼요. 응용 계층은 말 그대로 겉에 보여지는 사용자 단에서 표현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웹브라우저 혹은 FTP 뭐 이러한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응용 계층이 됩니다. 됐죠? 근데 이제 요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시험이 예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왔어요. 근데 약간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네트워크 가상 터미널이 존재하여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의해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단에서 우리가 쓰는 그런 프로토콜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HTTP, 그 다음에 FTP, 뭐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텔넷도 있네요. 요런 애들을 우리가 쓰는 게 바로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용자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객관식으로 나왔어서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통신 속도, 뭐 아주 예전엔 너무 자주 나왔던 애들인데 요즘에는 약간 좀 주춤한 편이요. 예,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자, 변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초당 발생한 신호의 상태 변화수래요. 그러니까 뭐 1초당 얼마나 신호가 변하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고, 얘는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호 전송 속도에는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고요. 단위는 bps예요. 자, 신호 속도는 변조 속도 곱하기 변조 상태 변화수고요. 단위 신호당 비트 수는 1비트는 1비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2위상이라고도 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1비트라는 것이 왜 2위상이냐? 그러면 얘가 파형이 한번 땅 튀잖아요. 이거. 그래서 2위상이에요. 응? 됐죠? 그래서 얘를 요 한 번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1보호 혹은 1비트 2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비트라는 거는 4위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BPS 2보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트리비트 3은 뭐예요? 8위상이에요. 4는요? 16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자, 보시면은요, 2에 3승하면 얼마예요? 8이고요. 자, 2에 4승하면 비트로 표현하면요,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8 이상이다 그러면 3비트인 거예요, 얘는. 그리고 3보호인 거고.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PS하고 보호의
거시기는. 그래서 이게 발음이 좀 웃기잖아요. 사전 찾아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바우드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보라고 있습니다. 보. 자, 데이터 신호 속도는 변조 속도 곱하기 단위당 단위 신호당 비트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변조 속도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단위 신호 비트 수를 가지고 BPS를 나누면 보가 나와요. 반대로 어때요? BPS를 계산하려면 변조 속도에다가 단위 신호당 비트 수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1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는 보속도와 BPS는 같고요. 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 보속도는 BPS의 2분의 1배가 된대요. 됐죠? 뭐 같은 말 같은데 왜 값이 틀리지, 그지?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보세요. 자, 그래서 보는 2분의 1 BPS 이렇게 된다는 거. 얘는 자주 출제 안 됩니다. 그냥 간단히만 넘어가세요. 자, 3비트가 한 단위 신호일 경우에는 보호 속도는 BPS의 3분의 1, 4비트는 4분의 1비트가 된다. 4분의 1배가 된다 그랬어요. 자, 쿼드 비트를 이용한대요. 쿼드라고 하는 거는 4죠. 4비트예요. 쿼드는. 트리는 3이죠. 자, 1600 뭐래요? 곱하면 되겠죠? 뭘 곱해요? 4를요. 그러면은 4, 5, 그 다음에 4, 4, 16, 6, 4, 24, 24구나. 그치? 24니까, 6,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에 8위상 이진폭이라 그랬어요. 8위상과 이진폭 따로 봐야 돼요. 얘 1이죠? 자, 8위상은 얼마예요? 3비트잖아요. 두 개 더하면 총 몇 비트? 4비트예요. 그래서 2400 보호라면은 속도는 곱하기 얼마? 4 해줘야 돼요. 이거 문제 아주 독특한 문제였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위상이면서 이진폭 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네요. 자, 통신 용량 샤논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 다른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통신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밴드위스의 대역폭. 대역폭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량이 높아지겠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시그널이라는 애가 있어요. 신호. 시그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얘도 같이 올라가죠. 대신에 노이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캐패시턴스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식 잘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 어떤 시험인지 정보처리인지 다른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통신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좀 로그 2를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사무자동만에서 출제됐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통신회선의 정성량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역폭 높이거나 아니면 시그널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노이즈를 줄이거나 이 말이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다 본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팔진 PSK 변조 방식에서 변조 속도가 2400이래요. 자, 2400일 때 BPS는 그랬어요. 8진이라 그랬습니다. 8진. 8진은 얼마예요? 2의 3승이에요. 그래서 3비트입니다. 그래서 2400 곱하기 3 하면 얼마 나와요? 3, 2, 6, 3, 4, 12, 72, 7200 나오겠네요. 자, 통신 양당 간의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까지 하는 거. 누구요, 이거? 전송계층. 중요합니다. 자,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구문, 타이밍, 의미, 제어 아니네요. 자, OSI 참조 모델 최하위부터 자, 물, 대, 네, 트, 쉐, 표, 됐네요. 3번이네요. OSI 7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네트워크 계층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소 생각한다 그랬죠? 주소. 그리고 IP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데이터 암호화와 압축.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표현 계층이죠. 자주 출제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패킷 전달 담당, 그 다음에 경로 설택, 중계, 유입에 대한 폭주 제어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호 속도가 1400이고요. 한 번에 3개 비트래요.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똑같네요, 이거. 3, 4, 12 하고 3 하면 얼마 나오나요? 4200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